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이 왜 그렇게 한국에서보다는 오히려 그 미국을 포함한 뭐 유럽, 다른 나라 한 90개국 중 90개국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된다고 하니까요. 왜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인기였을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뭐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한국 문화 자체에서. 그리고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 업계 뭐 이런 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라는 것의 등장과 한국 이런 그 작품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 같은 스퀴드 게임의 성공은 스퀴드 게임 이전에 다른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뭐 영화가 되었건 드라마, 아니면 뭐 BTS의 그 실버 스푼 같은 노래도 마찬가지고, 이런 총체적인 것을 도대체 왜 이렇게 세계 다른 나라에서 스퀴드 게임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가. 그리고 항상 이런 인기는 현재에서 그저 머물고 사라져 버릴 것인가.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스퀴드 게임 이후에 무엇을 또 딱 그 한국 문화로 떠받칠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에미상을 받을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키워드는 게임 리얼리티 쇼. 이것은 뭐 지금까지 많이 사람들이 즐겨왔고 세상에 퍼져 있는 게임. 한국 드라마 가운데서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게임이 있었죠. 조금 다른 것이긴 합니다만은 리얼리티 쇼는 이 스퀴드 게임과 가장 비슷한 것을 헝거 게임, 미국의 헝거 게임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군중 심리. 예를 들면 한국에서 처음에는 저게 뭐야, 어렸을 때 내가 그 추억, 저도 그 달고나 같은 거 먹고 살았거든요. 하고 살았거든요. 바늘로 아주 잘했어요. 살금살금 해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저렇게 폭력적인 것에 접목시킬까? 이렇게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만 왜 그분들까지 끌어들일까? 한국 밖에서부터 인기가 너무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마케팅, 봉준호의 기생충, 이창동의 버닝, 사회 불평등, 모든 것들이 한국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키워드가 됩니다. 현재 상황은 9월 17일부터 넷플릭스가 제작을 했으니까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모든 프랑스의 어떤 드라마, 스페인의 어떤 드라마, 모든 것을 타이거 킹,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그 스페니쉬 그 시리즈, 이런 것도 한국의 스퀴드 게임이 전부 다 물리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완벽한 한국의 스토리고 완벽한 한국의 도구로 만들어진 그러한 그 드라마인데, 감독 자체가 이 황 감독님이 USC 에서 영화 필름 그 학위를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릴 때로 돌아가서 가장 하고 싶은 게임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뭐 오징어 게임 처음에 드라마 시작할 때 설명을 하죠. 그리고는 이 달고나, 저는 사실 이 스퀴드 게임도 모르고 달고나 커피를 미국에서 마셔본 거예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가 보다 하다가 이제 스퀴드 게임이 나오고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각계각층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 돈을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하게 되죠. 주인공을 포함해서. 주인공처럼 이혼하고 딸도 가끔 보고, 그리고 도박에 빠져서 나이 드신 어머님 고생하시는데 어머님 크레딧 카드를 훔쳐서 경마장에 가서 도박하고 빚을 많이 져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파키스탄에서 와서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탈북자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점점 더 세계적인 모델이기도 하지만 그런 뭐 여자 주인공도 있고, 나이 드신 분부터 장애인, 온갖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명까지 내놓고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때로는 공생도 하고 라이벌도 하고, 뭐 주인공과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심지어는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대학 졸업자도 있고,
또 안 하려고 하다가도 돈이 필요하니까 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간에 그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저는 1편만 보다가 중단을 했는데 오늘 이 방송을 끝내고 다시 볼 겁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너무 무서워서 별로 보고 싶지는 않지만 뉴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거기에 빠져들어 가는 데는 무슨 이유인가를 지금은 뉴스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현실로 느끼기 위해서 방송 끝나고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456명의 경쟁자, 주인공이 이정재 씨가 그 456번을 달고 있잖아요. 전부 돈이 급한 사람들. 그 안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고문은 끝나도 지옥은 영원하다. 뭐 그런 말이 나온다면서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가난,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을 굴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감정이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한다고 하고, 어쨌든 그래서 게임이 6게임인데 올라갈수록 더 좀 잔혹하다면서요. 아무튼 한국에서는 뭐 한국 얘기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터킹 포인트가 되고 있다. 미국의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심드렁하다가 아니 왜 다른 나라에서 왜 저렇게 인기지? 이해가 안 가 하다가 뭐 예를 들어 캐릭터는 평이하고 그 여러 가지 장면 그 플롯 자체도 모호하고 폭력은 난무하고 그리고 오래된 영화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드라마와도. 말씀드린 뭐 헝거 게임이라든가 그보다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일본의 그 배틀 로열이라는 것, 비디오 게임도 있죠. 그 폴트나이트라는 비디오 게임이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뭐 서바이벌 장르에서도 새로움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세트 디자인도 심플하고 색깔은 강렬하고 그건 이제 어떠한 피 튀기고 하는 그런 장면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감독의 그 전략 내지는 설정이었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에 대해서 가장 혹평하는 사람들은 보는 장면마다 어느 영화를 보는 것 같아, 어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그러는데도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 보면은 무척 불쾌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보면 대화가 안 되니까 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50대 사람들, 미국 방송국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든요. 50대이신 분들, 그리고 그보다 좀 젊은 분들께 질문을 하면은 어릴 때 또 미국에 이민 왔다든가 5살 때, 6살 때, 9살 때, 10살 때 이런 게임을 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왜 정말 그것을 저렇게 연결을 시키지 폭력으로. 하지만 넷플릭스가 만들어서 세계적인 완전한 현상이 돼서 이제는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메인스트림 뉴스예요. 에브리데이 뉴스입니다. almost. 다루지 않는 매체가 없어요. 방송국이요. MBC를 포함해서 모든 방송국. 심야 토크쇼. 이제는 주인공들이 출연까지 하죠. 뉴욕타임스 몇 번인지 모릅니다. 워싱턴 포스트, 애틀란틱, 또 영국신문 가디언, 이코노미스트, 뭐 많은 뭐 CNET 같은 테크놀로지 관련 이런 그 매체들도 전부 다루고 있고 세계의 거의 모든 카페에서 달고나를 뭐 파는 그런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팝업 스토어, 프랑스 파리에서는 거기 들어가서 한번 뭐 체험해 본다고 싸우잖아요. 사람들끼리. 이런 일들, 미국 얘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16살 어린이도 이걸 봐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왜냐하면 넷플릭스에서는 17살 이상 보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넷플릭스를 보는 부모님들 그 어카운트가 어린이 거, 키즈 거 따로 있고 그냥 나의 거 따로 있지만 어린이들이 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 게임을 보면서 본인의 그 자녀, 뭐 그냥 8살까지 봐도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제로 서구식으로, 미국식으로 보면은
여성들이 거기서 막 머리채를 잡힌 채 매맞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성격의 폭력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볼 때와 미국에서 볼 때 이걸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뭐 부모님들도 보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있다고 하고 미국에서도 뉴욕 포스트, 뉴욕에서 발행되는 타블로이드 신문이잖아요. 뉴욕 포스트가 세계 다른 나라에서 이 스퀴드 게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도 전해서요. 벨기에의 학교에서는 폭력적이다, 너무 위험하다 하면서 학생들에게 경고를 내렸다고 미국 신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요커가 얘기하기를 뉴욕 포스트가 얘기하기를 뉴요커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한번 보고 나서 지금 9편까지죠. 다시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본대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의 뭐 언론학 교수라든가 사회심리학 교수들이 요즘 아주 중요한 이슈를 잡았죠.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 대학교의 언론학 교수인 정혜승 교수. 정혜승 교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래스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은 그 인터넷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 있잖아요. 자막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한국말로 해서 한국말로 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한국어 볼 때는 꼭 영어 자막을 켜놓거든요. 그럼 도움이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형태로 미국 사람들은 영어 자막을 켜놓고 영어를 자막을 보면서 보는데 finally 이런 표현을 하는 미국 매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마침내 드디어 미국 사람들이 자막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가 만든 한국 감독이 쓰고 감독하고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는 뭐 이민자, 파키스탄 뭐 아리 씨 이런 사람들 빼고요. 알리 씨 이런 사람들 빼고 그런 것들을 영어 자막으로 미국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 하면서요. 분명하게 어떤 드라마의 몇 편의 어느 부분이 이 자막이 이거 틀렸어요 하고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지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돼 이러면서 그 정도로 굉장한 인기가 있고 새로운 자본주의를 아마 이 감독은 말하고 싶은 것 같아.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감독 자체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불평등에 관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잡지 포브스는 세 가지 면에서 특히 참 나쁜 드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폭력과 비극. 두 번째, 죽을 때까지의 경쟁. 세 번째, 돈에 대한 그 탐욕이 이끄는. 사실은 이걸 탐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서 결국은 주인공처럼 누가 여기에 전화하세요 해서 뭐 전화해서 거기 들어가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돈에 대한 끔찍한 경쟁 이런 것들 이 세 가지가 폭력과 비극, 죽을 때까지의 경쟁, 돈에 대한 끔찍한 갈망과 경쟁 이게 아주 그 나쁜 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돈이 너무 많아도 돈이 너무 없어도 인생을 망가뜨린다. 뭐 돈이 서로에게 죄를 저지르게도 하고 뭐 그런 탐욕과 파워가 돌고 도는 드라마 뭐 이런 것. 그리고 어떤 미국 매체는 또 이런 지적도 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게 빚이 많고 카드 빚이 있고 그리고 그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험하게 시달리고 도망치고 뺏기고 소매치기 당하고 하는데 과연 저 사람들이 저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 여러 그 다른 모양들의 달고나 제가 얼마 전에 이 드라마 시작되기 전에 머시멜로를 사서 그 나중에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많이 구워 먹었는데 이 달고나 제가 지금 아직은 저는 거기까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사진 이런 것으로만 봤던 그 달고나는 검은색 이렇게 우리 넣고 설탕 넣고 소다 넣고 했는데 하얀 색깔도 있잖아요. 돌처럼 생겨서 그
그 뭐죠? 공기할 때 돌의 크기만 해서 거기다가 또 소다 넣으면 하얘지거든요. 저는 그걸 더 좋아했거든요. 노란색보다. 그래서 이제 그 달고나 모양, 달고나 팔고 이런 얘기. 그런데 앞서 지적한 지나친 폭력과 탐욕과 죽을 때까지의 경쟁과 돈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포스트는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은 폭력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잊을 수 없는 소우주를 보여준다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감독이 이렇게까지 생각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우주, 현실에서의 불평등, 생명까지 던지고 자신의 생명까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죽잖아요. 사람들이 게임에서 지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나 거기 뭐 그 안에 권선징악도 있겠죠. 보다 보면은. 그리고 인간의 최악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최상도 보여준다고. 저는 아직 그 최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떻게 경쟁을 하는가 그 과정에서 최상도 보여준다는 게 비판에 대한 워싱턴 포스트의 어떠한 그 대변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저 돈에 대한 게임, 폭력에 대한 게임을 넘어서 가난, 불평등, 좌절이고 그래도 나중에는 권선징악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이기나요? 착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현실은 어쩌면 이보다 더 잔혹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될지도. 그럴지도. 그럴 수 있겠죠. 현실은 이것보다 더 잔혹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업계에서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 스퀴드 게임이 성공한 이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지금 문화 수출국이잖아요. 뭐 BTS가 어디에 간다 하면 너무 그 BTS를 받으려고 하는 손님으로 받으려 하는 그곳에서 좋아하고 유엔에서 연설하고 유엔에서 연설하는 거 보니까 영어로도 좀 연설을 하고 한국말로도 연설하고 영어를 그 아주 영어가 자유로운 그런 그 멤버는 뭐 영어로 했다가 한국말로도 하고 영어 한국말 막 섞어서 연설도 하고 어떤 인터뷰는 완전히 뭐 한국말로 하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뭐 같이 함께 인터뷰를 하는 뭐 그런 인터뷰 등등에서는 이런 형태로 한국 문화 수출 BTS 대단합니다. BTS. 그리고 스퀴드 게임 이전에 기생충이 있었다는 것을 미국의 모든 언론은 지적을 합니다. 영국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코노미스트, 애틀란틱,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전부 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국 사회에서의 가난한 사람 반지하에 살고 있어야지 되는 살아서 정말 남이 오줌 누는 것을 아래서 지켜보고 그래야지 되는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 구조적인 불평등 같은 것 있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의 바탕, 버닝도 마찬가지죠. 부분적으로 그 미나리에 출연했던 그 스티븐 이언 배우가 출연을 했는데 너무너무 돈이 많고 무엇이든지 다 원하면 손에 잡히고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정말 찌그러져가는 집에서 어두운 환경에서 자라야지 되는 이런 버닝, 기생충 같은 것에 대한 세계의 어느 정도의 공감대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업계, 넷플릭스요. 자막으로 다 처리를 했잖아요. 적어도 10개가 넘는 언어로 영어를 포함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생충의 감독인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1인치의 자막의 장벽만 벗어난다면 한국에 너무 많은 작품들이 알려질 텐데 이런 거. 그 1인치의 자막의 장벽을 넷플릭스라는 데가 올해의 한국의 연예 이런 곳에 투자한 게 5억 달러입니다. 5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막 같은 걸 하는 거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 한국어도 잘 알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보긴 저 자막 틀렸네. 하지만 그나마 미국 사람이나 프렌치 사람 그리고 스페니쉬가 자신들의 언어인 사람들에게 이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 형태요. 결국은 이제 그 넷플릭스의 공로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해서 이코노미스트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스퀴드 게임이 이렇게 인기인가? 세계적인 성공에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리벙벙했다. 이해가 안 된다. 누가 얘기를 해줘도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아직 1편을 다 끝내지 못했지만 너무 그건 폭력도 아니라고 하던데 저는 폭력적인 것을 유난히 조금 무서워하거든요. 보지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폭력적인 것을 꼭 봐야 될 때 볼 때는 다 가리고 보니까 내가 이거 충분히 보지 못했다 하는 뭐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좀 불편함도 있고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저는 끝까지 다 보겠지만 가리고 보긴 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세계적인 성공에 어리벙벙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가 됐는데,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훌륭한 신문이에요. 다른 데서 많은 곳에서 지적하지 않는 점을 지적을 하는데, 부자들은 VIP 라운지에서 즐긴다면서요. 다 뭐 이국적인 플랜트들이 막 있고 아주 번쩍거리는 그런 어떤 특별한 조명 같은 것에서 거기서 이제 황동혁 감독이 현대 자본주의를 풍자했다. 제가 감독 성함 맞게 말씀드렸습니까?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이런 것에 현대 자본주의를 풍자하려고 했다 하는 게 이제 황 감독님의 얘기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볼게요. 감독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스퀴드 여기서 뒤에 보죠. 그리고 제가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황동혁 감독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또 지독한 경쟁이 사실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주택난 있고 또 실업률 높고 정치인들은 또 이 쇼를 인용을 해서 스퀴드 게임을 인용을 해서 상대를 비난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서구 사람에게 이게 왜 어필했는가? 한국 사람들은 왜 어릴 때 그 아름다운 추억을 저렇게 해야 하지만 이미 서구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앞서서 헝거 게임이라는 그 쇼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더 폭력적인 것에는 하나 이렇게 다 스크린을 씌워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익숙해서 이 오징어 게임에 스퀴드 게임에 큰 한국 사람들에 비하해서는 큰 거부감 같은 것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아무튼 사랑과 돈, 불평등에 대한 불만. 이코노미스트는 완벽하게 이게 이유라고 봅니다. 불평등하기 때문에 거기에 456명이 가서 돈 얼마죠? 한국 돈으로 뭐 얼마, 미국 돈으로 얼만큼, 그것을 4천만 달러, 456억 원. 그래서 456명이군요. 돈이 급한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 이 사회적인 불평등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돈이 저렇게 급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하는 세계 공통 이슈라는 겁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그런 세계 유니버설 띠이었다면, 이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도 역시 세계적인 공통적인 이슈, 차별이라기보다 불평등에 의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까지 버릴 준비가 돼 있다. 차라리 목숨 버리는 게 낫지. 가난해서 손가락질 받고 가난이 무슨 죄처럼 정말 주제하고 이러느니, 그 불평등에 대한 불평등 자체와 불평등에 대한 불만, 이게 오징어 게임을 세계인들이 보는 공통적인 이유다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에이미상은 이런 영화가 아닌 텔레비전 등등의 이 작품에 대해서 상을 주는 아카데미상이죠. 에미상에 후보에 올라갈까? 당연히 후보에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영어가 아닌 카테고리가 없어요. 아카데미는 그러니까 외국어 영화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준호 감독이 2020년도에 작품상을 받았잖아요. 이 상이. 그랬는데 에미상은 이게 그 외국어상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까지는 영어가 중요한 상을 다 받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과연 이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기생충이 외국어로서 최초로 작품상을 받은 것처럼 영화가 아니고 이런 드라마니까 에미상에서 기생충처럼 또 한국의 드라마가 받아야지 당연한 것 아니야? 이거 이제 보면 알죠.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내년에 에미상 시상식에, 그리고 나서 설령 에미상에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죠. 미국의 무슨 뭐 영화배우 협회 상이라든가 비평가 협회의 상들이 좀 많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독립 이런 드라마에 관한 상들이 많죠. 미나리라는 작품이 너무너무 많은, 본인들도 세기 힘들 정도로 출연진이라든가 영화 스텝 그런 많은 상을 받은 것처럼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은 분명히 다른 상들을 받을 것이라고 뭐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한국의 문화가, 드라마 문화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싸이의 오빠는 강남스타일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저는 왜 저렇게 좋아하지?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코드가 있는 거예요. 심플하면서도 단순한 그 코드, 경쾌하고 이런 그 코드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BTS가 나옴으로 인해서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한국의 뭐 노래 이런 것들이 아시아 쪽에 많이 퍼지고 미국에서도 뭐 화이트 피플보다는 다른 소수 인종이 많이 좋아했는데 미국에도 에이시안들도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BTS가 정말로 모든 인종과 나이를 초월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도 드라마의 분야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의 또 다른 문화적인 알림, 문화적인 수출이 될 수 있다고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을 내일 회사에 출근하기 전까지 아마 다 볼 것 같은데요. 9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뉴스와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아주 편한 오후 지내세요.